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첫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구와 달의 그 모양과 우리는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와 달의 모양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대체로 이 지구가 평평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리 누구나 다 지구가 모양이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달의 모양도 지구에서 관측한, 이건 옛날부터 달이 보이니까 달의 모양이 둥글죠. 여기 진짜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들, 그리고 지구가 둥근 증거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이것들이 지구가 둥근 증거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와 그런 둥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인데 여기 한 8개까지 나와 있죠.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 자, 지구의 그림자는 모양대로 그렇게 비칠 거 아닙니까? 둥글다 이거죠. 월식이라는 것은 태양,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달, 요런 순서인데,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오다 지구에 가려져서 뒤에 그림자가 달이 생겼는데, 이 우리 지구 자신의 그림자, 우리의 그림자가 이렇게 둥글게 보인다 이거죠. 또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한 방향에서 출발하면은 출발 쭉 해갖고 세계 일주에서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젤란의 세계 일주 성공. 그 다음에 이거 가장 확실한 거죠. 지구 밖에서 인공위성 사진이죠. 그 지구의 모양이 당연히 둥글고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 들어오는 배는 위쪽부터 보이고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아래쪽부터 사라진다는데, 요거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지구가 둥그니까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오니까,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점점 커지면서, 자, 배가 가까이 오니까 커지면서 위에서부터 보이고, 거꾸로 이 배가 우리에서 나가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CBA 순으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CBA 순으로면은 멀어지니까 작아지면서 아래쪽부터 사라지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북극성의 고도가 무엇인지부터 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북극성의 고도라는 것은, 자, 북극성이란 이 별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가 있다면 이게 지평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별이 북극성이 만약 이렇게 있다면 이 별과 이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 요게 바로 우리는 고도라 하는데, 별이 북극성이라 하면 북극성의 고도가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북극선,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요, 자전축이 있다면은 여기 북쪽이라면은 이 자전축의 어떤 이 연장, 북쪽 자전축의 여기에 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에 사람이 있는 지역의 위도하고 똑같이 됩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둡시다. 관측 지점의 위도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여기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북쪽이 여기 N입니다. 북극성이 이 위에 있으니까 보세요. 위도 90도 지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과 북극성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적도, 위도 0도인 지방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지평선이니까 북극성이 이쪽에만 있잖아요. 그럼 나란하죠. 그래서 0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도가 봅시다. 색깔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위도가 세타만큼 올라가 있는 지방에 있으면은, 자, 어떻게 지평선과 이루는 북극성의 고도가 또한 이 세타만큼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북극성의 고도는 어떤 그 지역의 관측자의 위치 곧 위도하고 똑같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위도가 37도다 이러면은 그 지방에서 이제 북극성의 고도는 37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어떻게 돼?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북극성의 고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하게 되면 동일한 시간에 관측하면 A적보다 B적, B적보다 C적이 이렇게 별이 더 각도가 더 크니까 전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6번째는 뭐냐? 요 그림에 보면 알다시피 지구가 둥그니까 또 사람의 위치가 바뀌면 북쪽이나 남쪽으로 하면 서로, 자, 여기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이 다른 별이 서로 관측되죠. 됐습니까? 다른 별이 관측됩니다. 자, 여기에 있으면 이쪽 별, 여기 있으면 또 이런 별이 좀 더 서로 보이는 관측되는 별이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해가 빨리 뜨죠. 상식적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거하고 서쪽에 가서 뭐 서쪽 지방 가서 해는 조금 늦게 뜹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 둥그니까 자전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 동쪽에 있는 이 독도 쪽에서 해가 빨리 뜨고 그 다음에 서서히 그 다음 동네가 일로 자전해 오면서 해가 뜨는 게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면요 시야가 더 넓어진다. 더 많은 범위를 볼 수 있다 이거죠. 한번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고, 자, 산꼭대기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A에서 그럼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요까지가 이제 범위가 보이겠죠?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 더 높은 고도에서는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지구가 둥그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평평하다 하면은 조금 전에 본 이 8가지 현상들 중에서 몇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평평하다면은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처음부터 전체가 보입니다. 나갈 때도 뭐냐 하면 전체가 보이고 크기만 가까워지면 점점 커지고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죠. 자, 이 그림이 지구가 평평한 겁니다. 그럼 멀리서 A에서 B, B에서 C로 오면 어떻게 여전히 배는 어떻게 돼? 전체가 보입니다. 그림 보세요. 전체가 보이죠. 전체가 보이고 점점 가까워지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나 북극성의 고도가 다 같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뭐 A가 저위도, B가 중위도, C가 고위도로 칩시다. 지구가 평평하다 하면 지표면과 북극성이 여기 있다면 다 어디든 고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A 지역이나 B 지역이나 C 지역이나 지평선과 그죠 북극성에 이루는 고도가 다 똑같이 관측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아까 둥글기 때문에 그죠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면 다른 별이 관찰된다 했는데 평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나 뭐 북쪽, 중위도, 뭐 저위도 이렇게 있으나 하늘에 똑같은 별들이 다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나 지평선이 일정함으로 별들이 뭐 같을 것이고 보이는 별들이. 그 다음에 해 뜨는 시각인데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냐 하면은 서해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수록 빨리 뜨잖아요. 그런데 평평하면은 동시에 같이 뜨겠죠.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이 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면은 이 지구가 평평하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고도가 뭐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보이는 면적은 다 똑같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높이에 관계없이 보이는 시야는 같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아닌 것, 요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은 계절에 따라 우리는 별자리가 다르게 관측되죠. 이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 아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뜨는 건 맞지만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둥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우리 달의 모양이 바뀌죠. 뭐 보름달, 조생달, 금음달, 상년달, 하연달 이런 식으로. 자, 달의 모양이 한 달 주기로 바뀌는 것 또한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조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이제 개념 속성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다져보겠습니다. 지구가 둥근 중고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셔야 했다. 자,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고. 둥근 증거 맞지요? 그 다음에 태양이 매일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이죠. 지구 자전 때문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 자, 북극성의 고도는 어떤 그 지방의 위도하고 똑같아 했죠. 그래서 높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 이거는 뭡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구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평평하다 하면 시야가 똑같았겠죠. 자, 맞습니다. 둥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계속 향하면 제자리에 되돌아온다. 이것도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지요. 그 다음에 지표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거 뭐 지구가 둥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됐습니까? 태양광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먼 바다에서 들어오는 상황이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윗부분부터 보이잖아. 됐습니까? 윗부분부터 해서 바닥이 보이게 되고 가까워지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지구는 뭐 한다? 자전한다, 공전한다, 평평한 모양이다, 뭐 표면은 전체가 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이지요.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세 지역 A, B, C에서 북극성을 관측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고위도로 가면서 위도가 커지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관측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북극성의 고도가 제일 기억은 낮고 그 다음에 니은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디귿은 중간 정도네요. 자, 세 지역 A, B, A에서 C에서 관측되는 북극성의 고도를 나에서 골라라 했는데 어떻게 돼?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하고 똑같다 하니까 가장 저위도는 A가 북극성의 고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B가 중위도 지방에서 디귿이 되고 그 다음 디귿이 가장 고위도 요 C가 가장 고위도니까 북극성의 고도가 높은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는 지구가 평평할 경우에, 자, 평평하니까 어떤 위도에 있어도 북극성의 고도는 다 똑같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구가 둥근 경우 북극성의 고도를 나타낸 건데 어때요? 뭐 위도가 낮은 데보다는 됐습니까?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더 높아지죠. 자, 가와 나에서 북극성의 고도를 부등으로 비교하 시작했는데 가에서는 똑같이요. 나에서는 고위도적인 C가 북극성의 고도가 더 높지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지구와 달의 어떤 크기를 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구니까요. 좀 찌그럽지만 지구의 크기를 한 2200년 전에 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분이 이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쟀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수학적 원리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의 성질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심각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자, 요 부채꼴이 있다고 칩시다.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L이고 요거의 중심각이 세타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원 전체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 칩시다. 그러면 한 바퀴 둘레의 길이는 360도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래서 여기 봅시다. 자, 원 전체 둘레의 길이,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죠. 자, 요게 뭐냐 하면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대문자 R은 지구로 치면 지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2파이 R 때, 자, 요 부채꼴 호의 길이 스몰 l 맞죠? 자, 요거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하니까 자, 한 바퀴 둘레 전체의 각도는 360도죠. 그래서 360도 대 요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 요런 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자, 동그란 모양이 자꾸 나와서 귀찮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돼? 수학적으로 내항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L 곱하기 360도는 외항끼리 곱하면은 2파이 R 때 곱하기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문자 R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요, 봅시다. R은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되죠? 자, 360도가, 자, 여기 360도가 2파인데. 자, R만 남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분의, 자, 이렇게 L,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세타분의 360 이렇게 하면 요 R 값이 계산되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뭐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어떤 요까지만 이렇게 뭐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수학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은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적에 여기 둘이 평행하다고 칩시다. 평행한 두 직선에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 보고 뭐라 합니까? 억각이죠. 억각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 요 내용. 따라서 이따가 태양광선을 가지고 할 건데요. 따라서 태양광선은 지구 어디서든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그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진날 정오의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자, 여기가 시에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면에서 비치는 햇빛의 각도가 다르다는 관측 사실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습니다. 자, 요 가정, 그 다음에 원리는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측정해야 되는 값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비례식 채우고, 지구의 크기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과정 요거 다 알아야 되고, 별표 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측정한 값이 실제 값과 차이가 나는 이유, 뭐 때문에 차이가 좀 났었을까?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전에 이러한 그 부채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한다는 거와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해야 된다. 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요 중에 햇빛이 평행에 들어오는 건 맞지만,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원리는 곧 뭐다?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요 원리로 수학식을 세워서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고 대문자 R이 뭐냐 하면은, 자, 뭡니까? 요 그 지구 반지름인데 요걸 그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자, CN에서 우물에서 그 막대기를 세웠는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다? 이게 햇빛과 나란하게 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자, 여기서 뭐 925km니까 동일 같은 날 짓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하진날 종호 때, 그럼 1년 후 저도 후가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세웠는데 하진날 종호 때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여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딱 요 위에서 비추지 않고 비스듬하게 비추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요 그림자 끝하고 이렇게 실로 딱 연결하니까 이게 햇빛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가정했잖아. 그러면 요 각도를 재보니까 어떻게 돼요? 7.2도. 여기 이제 실험으로 측정한 거죠. 요 7.2도인데 요게 바로 어떻게 돼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됐습니까?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여기 이루는 중심각이 됩니다. 이 중심각을 간접적으로 이걸 재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험으로 측정해야 됐던 것은 바로 요거 됐습니다. 요 각도와 그 다음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 요 거리죠. 됐습니까? 요 거리. 그리고 요 중심각은 직접 잰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태양광 햇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각도와 요 각이 억각이니까 7.2도로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측정해야 되는 각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렇게 이루는 각도, 요걸 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 요 두 가지를 쟀습니다. 자, 그럼 비례식, 자, 2πr 지구 전체 둘레의 길이죠. 2πr 때 요 호의 길이 925km 때 360도 때 전체 둘레의 각도가 되겠죠. 그 다음 중심각 7.2 이렇게 해서 요걸 식을 정리해서 지구의 반지름 R은 이렇게 계산했다 이거죠. 요 숫자는 정확히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365km 나오는데 보세요. 실제가 한 지구 반지 6400이면 2200년 전에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뭐 근접해서 가까이 측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짚어볼게요. 가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두 가지 꼭 기억해두고, 측정 원리가 뭐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 직접 측정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림에서 보도록 합니다. 요 거리와 요 각도,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죠. 이게 곧 중심각이 되겠죠. 그 다음 비례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비례식은 충분히 세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제각과 차이가 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는 걸 하면은 이 지구가 완전한 원해야 되는데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오차가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시에네와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거리 측정한 값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뭐냐 하면 하나 더 하자면은 이게 하나의 원상의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이게 하나의 원처럼 이렇게 그려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시에네와, 여러분 필기하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이거 도시 이름이 길어서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선상에 있지 않았다 이거죠. 동일한 경도선상. 경도가 뭐냐 하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은 가로줄은 위도잖아요. 이 세로줄.
지구의 세로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CN의 알렉산드리아가 이 같은 동일한 경도 선상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할 건데 실제로 동일한 경도 선상에는 정확하게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있을 수 있네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일한 경도 선상에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위도차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자, 또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비례한다 이건데, 자 여기 보면은 지구본에서 동일한 경도 선상에는 두 지점, 위도가 다른 두 지점. 자, 위도가 여기 북위 15도와 45도 동일한 경도 선상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지방의 위도 차이는요. 곧 여기에 중심각이 되겠습니다. 중심각. 자, 45도하고 15도 됐습니까? 자, 45도와 15도. 자, 요게 위도 차이가 30이니까 중심각이 30도가 되거든요. 그럼 동일한 경도 선상에 있는 요 길이 L. 요것만 측정하면 되겠죠. 자, 측정해야 되는 값이 뭔지 한번 봅시다. 경도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의 위도차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왜냐면요. 자, 우리 지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위도 0도 지방이고, 여기가 위도 90도 지방이에요. 자, 위도 차이 얼마인가요? 90도 차이 나죠. 중심각 얼마입니까? 90도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 여기가 위도가 자, 30도인 지방이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위도 30도니까, 자, 어떻게 돼요? 여기 30도까지 쭉 올라가려고 하면 이 각도도 어떻게 돼? 30도가 됐습니까? 돼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지방의 위도 차는, 중심각의 차이라는 거. 따라서, 이게 뭐다? 비례식을 세우면은 지구 전체 둘레결의 2파이 할 때, 자, 호의 길이 L. 두 지방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60도 대 세타 L에서 식을 변형해서 R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값들은 뭐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비례식까지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R을 얼마다 식을 충분히 변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제 달의 크기를 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달의 각지름, 다른 말로 시지름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게 있다 이거죠. 자, 먼저 각지름, 시지름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겁니다. 관측자가 본 천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관측자가 여기하고 여기 이 지름을 여기 각으로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시지름, 각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서 한 지점에서 달을 보겠죠? 자, 그럼 이 세타가 뭡니까? 바로 각지름, 시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달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지름. 그 다음에 요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이건 충분히 재는 값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라지 L, 이거를 반지름하는 원이라 봤을 적에 또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래서, 자, 측정하는 값이 뭔지 한번 봅시다. 뭡니까? 각지름을 재야 되고 이거 0.5도로 정확한 값이겠죠. 정해진 값이겠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 지구에서 달까지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D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D 됐습니까? 자, 요 D가 달의 지름이니까 반틈으로 나누게 되면 반지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2파이 L 한 바퀴 둘레 길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거 전체 이 둘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라지 L이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 이거에 비해서 이제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지만 거의 지름하고 흡사하겠죠? 됐습니까? 흡사하겠죠? 그래서 D. 그 다음 각도는 전체 한 바퀴 둘레 길이 360도 대 세타. 됐죠? 이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요거는 달의 시지름이 되겠습니다. 각지름. 그래서 D를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걸 실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닮은비를 이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전히 달을 봤을 적에 앞에다가 우리 실험실에서 물체 하나를 놔둡니다. 물체를 어떻게 놔두냐면 눈으로 봤을 적에 달이 온전히 가려지도록, 꽉 맞게 가려지도록 요거를 물체를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은 됐습니까? 달이 가까이 가져서 점점 뒤로 물리다가 달의 크기하고 똑같이 보일 적에 더 물체를 더 뒤로 가버리게 되면
달보다 더 작게 물체가 보이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꽉 맞게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림 봅시다. 물체의 지름을 스몰 d라고 보고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보고 물체까지의 거리는 스몰 l이라고 하고 달까지의 거리는 라지 l이라 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d가 구하려고 하는 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몰 l과 스몰 d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측정되는 값이고 요건 달까지의 거리는 이제 고정된 값으로서 뭐 사전 찾아보면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뭡니까? 요 앞에 작은 삼각형과 뒤에 이 큰 삼각형의 닮음에서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다.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몰 d는 물체의 지름이고 물체까지 거리고 측정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자, 이렇게 해서 달의 지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페이지 개념 속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을 완성하라. 두 가지 뭡니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근데 실제로 완전한 구형이 아니어서 오차가 생기죠. 햇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자, 이거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구의 반지름 라지 R을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의 갈로안에 알맞은 써라. 이거는 뭡니까? 중심각의 크기. 자, 실제로 이거 중심각 7.15를 재는 게 아니고 요 7.1 요걸 재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 잰 값이 요거 두 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원의 둘레하고 호의 길이. 그럼 원의 둘레는 2파이 라지 R 지구 반지름이죠. 호의 길이는 얼마? 925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각 한 바퀴 둘레에 360도. 여기는 어떻게? 7.2도를 넣으면 되겠죠. 자, 7번. 표는 두 지역 AB의 경도, 위도, 두 지역 사이의 거리네요. 두 지역 사이의 거리로 되어 있네요. 자, 경도, 동일한 경도 선상이 있네. 지구본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같은 여기 어떻게 이 선상이 있다 이거죠. 자, 경도인데 A의 위도는 북위 20도 지방이고 동일한 경도 선상에서 B의 위도는 45도네요. 그럼 이 둘의 위도 차이가 얼마죠? 위도 차이가 25도잖아. 25도가 여기 중심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위도 차이 45 빼기 20 하면 25도 이게 중심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지역의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이 크고 중심각은 얼마? 위도 차이하고 똑같으니까 45도 빼기 20도에서 25도가 중심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례식을 세워볼까요?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자, 한 바퀴 둘레 길이 2파이 때, 그럼 뭡니까?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 두 지점 사이 거리가 2278km고, 그 다음 중심각 크기 360도고, 요건 어떻게 돼? 위도 차이 25도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와 나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자, 요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자, 요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겁니다. 자, 세타 요거는 0.5도로서 바로 각지름이 되겠죠. C지름 하기도 하고요. 자, 달의 지름 D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의 갈로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는데 그린 가를 이용합시다. 자, 전체 한 바퀴 둘레 길이가 2파이 라지 L이죠. 이게 반지름이 라지 L이니까. 자,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요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 달의 지름 D를 쓰면 되겠고요.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바퀴 전체 둘레 길이 360도 대 여기 각 중심각은 세타 C지름 또는 각지름 0.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를 이용하는 건 뭔가 한번 봅시다. 나는 봅시다. 닮음이니까 스몰 d 대 라지 d는 너무 쉽죠. 스몰 d 대 라지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렇게 해서 이 둘 다 식을 변형해서 달의 지름 d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0페이지로 왔어요. 탐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모형의 크기 측정인데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조심해야 될 것들 실험 순서대로 나열해라 할 수 있으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유의점은 실내에서 실험할 경우 전등을 이용합니다. 전등빛이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하나 읽어 나가 볼게요. 햇빛이 잘 되는 곳에 지구 모형을 놓고요. 두 개의 막대 A, A- 여기 아까 CN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B-는 알렉산드리아 되는데요. 자, 요거와 B, B-를 지구 모형의 표면에 수직으로 세우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B, B-가 너무 위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적에
만약에 그림자가 저 뒤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B'의 그림자 끝이 지구 모형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너무 많이 위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해 두세요. 자,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줄자로 요거 두 지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보면 요게 되겠죠. 호의 길이. 자, 요거 중심 부채꼴 호의 길이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 A''를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 그림자가 생겨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생기면 좀 복잡합니다. 계산을. 그래서 이거는 A''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A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바랍니다. 자, 뭐 8cm로 나왔네요. 약. 그림자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 BB 자,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림자 끝에 실로 연결합니다. 왜냐면 이 햇빛은 우리가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 끝 여기하고 실로 연결해서 요 각도를 잴 겁니다. 막대 BB'의 끝 B'와 여기죠. 여기와 그림자의 끝. 자, 여기죠. 여기 그림자의 끝. 여기를 실로 이렇게 연결하면 각도를 잴 수 있겠죠. 각도를 이용해서 요 각도를 잽니다. 뭐 약 한 30도로 나와 있네요. 자, 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세타 다시. 그래서 요거를 측정해야 되는 요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L 쟀고 여기 세타 다시 쟀죠. 됐습니까? 이 세타 다시가 요 중심각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왜? 억각이니까 태양빛이 이래 들어올 때. 자, 세타 다시를 측정하는 이유는 중심각 세타는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억각으로 크기가 같은 세타 다시를 측정해서 중심각을 알아낸 거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한 바퀴 지구본의 둘레의 길이는 2πr 때, 자, A와 B 사이의 거리 호의 길이 L, 한 바퀴 둘레의 길이 360도. 자, 여기 세타 다시인데 세타하고 똑같으니까 대입해서 R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들 풀어볼까요? 자, 이 지구 모형의 크기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값은 요 L과 중심각 세타겠죠. L과 세타가 되고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것은 이 L과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다시가 되겠죠. 실제로 측정한 것은 이거와 이거죠. 세타 다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억각으로서 둘이 각이 같겠죠. 자,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한 바퀴 둘레의 길이 2πr 때 L은 어떻게 돼? 이것은 360도 대 여기 각도 세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과 관련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합시다. 전등의 빛은 햇빛이죠. 지구 모형의 어느 지점이나 평행하게 들어와야 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지구 모형은 실제와 같은 타원체에 아니죠. 이거는 지구 모형은 구형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학적 이론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막대 AA-와 BB-는 지구 모형의 표면에 대해 수직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계산상 그림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막대 AA-는 그림자가 생기도록 세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실험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막대 BD의 그림자 끝이 지구 모형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측정해야 되니 BC가 어디였었죠? BC의 길이가 잠깐만 위로 그림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볼 필요 없이 이거는 막대 B와 그림자 끝의 길인데 이 길이는 제일 필요는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각 대신 BB 아까 전에 지구에 보면 여기 BB-C 요 각도를 재는 거 맞지요?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위 실험에서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자,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것은 이 막대의 길이는 제일 필요하고 이 막대의 길이는 왜 잽니까? A와 B 사이 호의 길이 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잠깐만 해볼게요. 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B-, 이게 A-인데 여기가 그림자 끝 여기 C가 있었죠. 그러면 요거 B-C, B-C 요 각도를 재야 되겠죠. B-C의 크기 요걸 5번과 2번을 재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구공의 크기를 구하려고 오른쪽 그림과 장치를 만들었다. 빨대 A와 B 요 사이에 됐습니까? 거리가 20이네요. 그 다음 B-C가 30이네요. 이 농구공의 반지름, 그 지구 반지름 아이가 맞지?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걸 하면 되잖아. 비례식 세워볼까요? 자, 2파이, 이거 3이죠. 이거 3을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농구공의 반지름, 때, 호의 길이 L. 자, 이 L은 20cm로 주어져 있네요. 20은 360도 대, 얼마입니까? 각도가 30도로 나왔네요. 자, 그럼 중심각이 30도가 되겠죠. 자, 따라서 R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둘이 곱하면 20 곱하기 360도 됐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6이죠, 6. 그래서 6이고,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도 없어지고, 00 날리고, 됐습니까? 여기 12가 되네요. 그죠? 자, 이것도 약분이 되면서 2가 돼서 R은 40cm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달과 각지름이 같은 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실험실에 있다면은 달이 여기 있다면은 얘하고 각지름, 여기 각지름이죠. 이거가 똑같은 요 구멍, 여기 구멍, 이건 실험실에서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요 각지름이 달하고 저 멀리 있는 달하고 같은 구멍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해 봅시다. 자, 두꺼운 종이에 펀치로 구멍을 뚫고 구멍의 지름을 측정한다 해서 지름,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은 종이에 홈을 파서 막대자를 끼웠네요. 여기 막대자 거리 재기 위해 여기서까지 거리 스몰 l, 자, 끼우고 자의 한쪽 끝 부분에서 펀치 구멍을 통해 보름달을 본다. 보름달 봅시다. 자, 종이를 뒤로 움직여 보름달이 구멍에 정확히 겹치도록, 그러면 각지름이 똑같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과 종이 사이 거리, 자, 이거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80cm라 나왔는데, 자, 과정 1과 3에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달의 지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지 라지 L은 38만 킬로미터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자, 그러면 그림 다시 확대는 그림 봅시다. 각지름이 똑같이 되었다 이거죠. 이 구멍이 보름달과 정확히 겹쳐졌단 말은. 자, 그럼 실험으로 측정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편했다 이거죠. 이 구멍의 크기를, 지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판 사이에, 눈과 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여기 어떻게 돼? 구멍의 크기와 달이 똑같은 길로 보이도록 움직이면 실험이 훨씬 편하죠. 됐습니까? 자, 이거 실험으로 어떻든 측정했다 보는 기고, 그 다음에 눈과 종이 사이, 요거 두 가지가 실험에서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자, 비례식으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몰 d 대 라지 d는, 이 닮은 삼각형이니까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요렇게 해서 d는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정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해야 되는 값은 종이에 뚫은 구멍에 지는 스몰 d와 눈과 그 다음에 요 구멍 사이의 거리 스몰 l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라지 l,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라지 l.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은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렇게 해서 d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식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측정해야 되는 거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지구의 반지름은 미리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달의 크기 잴 때 지구 반지름은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필요 없고요.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이거는 뭐고 라지엘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종이에 뚫은 구멍의 각지름과 달의 각지름은 같다. 일치됐다 말은 각지름이 같은 상황이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종이를 눈에 가까이 가져오면은 구멍의 각지름이 커진다. 종이가 눈으로 가까이 가져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구멍이 커지니까 각지름도 더 커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달과 겹치는 눈과 종이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멀리 해야지만 겹쳐지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달의 지름 라지 d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은 요거이다. 이거 맞나? 스몰 l 대 라지 l은 잘못됐네요. 스몰 d 대 라지 d,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림은 동전이 지름. 자, 동전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d를 구하기 위한 식 했을 적에 이거 외워낼 필요 없습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으니까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곱 해갖고 정리하게 되면은 d는 스몰 l분의 d 곱하기 라지 l. 자, 스몰 l분의 d 곱하기 라지 l. 요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